SATV입니다. 오늘은 컨셉이 몰카처럼 아, 네. 찍게 됐네요. 힘든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저희 SATV에 출연해 주시면 네. 제가 선물로 리프러츠 조종사 선글라스를 드리는데요. 한번 착용해 보시는 걸로 잘 어울리는지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잘 어울리는데 조금만 내렸어요. 눈썹이 보이게.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학사 47기로 인간해서 2018년에 기무사 소령으로 전역했고요. 이름은 정대영입니다. 작년 8월에 나는 군경력으로 취업했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해서 국방일보에서 정대영의 전역준비본부라는 코너를 맡아가지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키의 블로그에서 전역 컨설팅을 무료로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지만 실제로 본업은 따로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이제 18년도에 전역을 하고 항공사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18년도에 취업을 하셨으면 벌써 7년 차 소령으로 전역하셨다고 했는데 네. 군생활을 그럼 총 몇 년? 12년. 그럼 12년 군생활을 하시고 네.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셨는데 원래 병가는 보병입니다. 보병인데 기무사 네네. 쪽으로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병에서 임관하고 몇 년 뒤에 기무 쪽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1차 중대장을 끝나고 5년 정도 야전 생활을 하고 기무사로 시험을 봐서 넘어갔어요. 아, 5년 차에 기무 쪽으로? 네. 보통 원래 기무가 5년 차에 넘어가나요? 빠르면 이제 4년 차도 있고요. 그러면 출신은 어떻게 되시나요? 학사 47기. 그러면 지금 소령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소령 몇 년 차에 전역을 하신 거예요? 제가 2차 진급을 했거든요. 진급하고 그 다음 해 바로 그러면 정말 가장 궁금한 게 소령이면 20년 해서 연금 보장이 되는 네. 계급인데 빨리 전역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대위 때부터 전역을 하려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제일 마지막 근무지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파견 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또 여기 제안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연금 때문에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조직위에 있을 때 국정원에 계셨던 이제 팀장님이 너 만기 전역하고 나가봤자 안 찾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내가 갈 땐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장 잘 나갈 때 박수 칠 때 떠나시는 네. 거네요? 그러면 그쪽 계통에서 많이 이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보통은 다 연금을 받고 나가시죠. 보통은 사실 이제 전역을 하려고 하면 제2의 인생을 내가 어떤 네. 거를 직업을 선택하고 네. 어떤 준비를 할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관련된 분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재능 기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전역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처럼 특정인의 취업 자리까지 알아봐주는 단계는 아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자이든 타이든 전역을 하게 되면 마상을 많이 다 입고 계세요. 내가 진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네.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한 게 두 번째인데, 대부분 전역을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군 생활 아니면 다른 걸 못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전체적인 군 경력과 그분들이 좋아하는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이분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블로그를 개설하고 네. 난 다음에 공지사항에 띄워놨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제가 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통 내가 어떤 거를 할지 아직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네, 대부분 전역하는 분들이 보면 좀 아쉬운 게, 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군과 관련된 군부원 할까? 아니면 예비군 지휘관 할까?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이렇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매몰되어 있던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리고 참 아쉬운 게, 군에 들어갈 때는 조언해주는 선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역할 때는 그런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현역일 군에서 전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대부분이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럼요. 경험이 없죠. 그분들은 전역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역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은데 우리 군의 체계상은 대부분 국방전직교육원에 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역하시고 바로 이 컨설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책을 내기 전에 블로그를 개설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 책을 내게 된 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계획은 없었고요.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조금씩 상담을 해주다가 아는 지인분이 블로그를 한번 개설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경험도 쓰고 얘기 들었던 것도 좀 쓰고 그게 좀 공유가 돼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개설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몰랐던 분들 검색어를 타고 들어와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의 고충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가 커지니까 그 지인분이 이제는 책 쓰셔도 되겠다. 처음엔 제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 경험담과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휩쓸리지 않게끔 책으로 냈어요. 그러면 군에서 전역을 준비하거나 네. 앞으로 군에 나와야 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네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군 경력으로 그렇죠. 취업했다. 이게 나온 지가 작년 8월에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아, 네. 군에 계신 후배님들 꼭 읽어보시고 나와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목만 보면 군 경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군 경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우리가 배웠던 군대 예절이나 일했던 프로세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아울러지는 게 군 경력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준비를 잘 하면 저같이 군에서 인정 못 받던 사람도 나가서 취업을 했으니 그런 분들도 자기의 재능을 잘 찾아가지고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책, 블로그, 칼럼까지 국방일보에서 그건 어떻게 의뢰가 와? 책을 내고 블로그가 계속 퍼지다 보니까 국방일보 측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국방일보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와가지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시험면에 이제 같이 나옵니다. 군에 계신 장병님이나 간부님들이 그걸 항상 읽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또 이제 감동을 좀 받고 군에 있을 때 네. 전역을 결심했다고 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기무사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크 기수 때가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 아우. 처음 기무사로 와서 발령 받았던 곳이 22사단 최전방 56년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노크 기술이 네. 생기면서 저는 이제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상황 처리에 대한 부분 잘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기무계통은 보고가 신속하게 네. 올라가기 때문에 잘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었어요. 아무래도 보고가 계속 가다 보니까 내용이 왜곡됐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분들이 다 보직 해임이 되셨어요. 되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같이 근무하던 부대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이제 사회로 나오셨잖아요. 군대와 비교했을 때 이게 가장 좋더라 하는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군대에 있었을 때는 상급자의 지시사항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계획을 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주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유롭고 아무래도 인간관계도 우리 군에 있을 때는 군인 아니면 군 관련된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글로벌하게 만나고 해외를 가더라도 친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군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있었을까요? 소명의식? 기무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대의가 생긴다 국민이 안전해진다 그런 자긍심을 일부러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나와서 네.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계속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전역 준비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컨설팅 해주는 게 아무래도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갖는 게 제가 이제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군인으로서 군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네네. 앞으로도 이런 책을 계속 또 낼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군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으로 군생활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더라도 내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배서희TV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래도 군생활을 시작을 하면 언젠가 끝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보셔가지고 군생활을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워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자기 탐색도 하시고 그런 영향도 많이 펼쳐가지고 군생활 한 거에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프 파일럿 인터뷰에 정말 딱 맞는 인터뷰어를 제가 찾았습니다. 정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정말 군 경력 관련 컨설턴트님 오늘 만나서 진짜 이야기 들어봤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배서희TV에서 좋은 분을 만나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